교재를 작년에 수업 들어보시고 나니까 문제 위주로 했는데 올해는 조금 다른 패턴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셔서 교재를 급작스럽게 예전에 썼던 일부가 남아 있어서 그거를 조합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늦게 왔죠. 그리고 좀 오다 좀 정신없는 일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일단 그 3페이지 가보겠습니다. 3페이지 물리량 도대체 물리량이 뭐냐? 물리할 때 쓰이는 뭐 량이겠죠. 물리할 때 물리뿐만 아니라 화학에서도 쓰이고 지구과학에서도 쓰이고 과학 전반에 있어서 쓰임새가 있는 도구, 과학적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고 더운 정도를 정성적으로만 나타내면 아주 차다, 조금 차다, 많이 차다, 뭐 이렇게 개인적 주관에 또 기대해야 하고 또 정확하게 나타낼 수 없어서 정량적으로 객관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차고 더운 정도를 수치화시킬 수 있는 약속을 하는 거죠. 물이 어는 온도를 0으로 하자. 물이 끓는 온도를 100으로 하자. 그러면 물이 어는 온도와 물이 끓는 온도는 모두 다 객관화시킬 수 있는 대상이니까 그것을 100등분하면 온도 체계가 자리가 잡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현상, 과학적 현상을 관측하기 위하여 관측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정량적 툴, 물리량이라고 합니다. 물리량. 철저하게 약속에 의해서만 만든 물리량을 우리는 기본 물리량이라고 하고, 기본 물리량을 이용하여 새로운 물리량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유도 물리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의 가장 큰 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원을 이렇게 만들면은 여기보다 더 큰 원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가장 큰 원이라면 적도를 지나는 이런 원이겠죠. 또는 북극과 남극을 지나는 이런 원일 겁니다. 지구가 구라면 그 중에서 특히 북극과 남극을 지나는 이 경도를 만드는 원 중에서 가장 큰 원을 우리는 이름도 한번 알아두시죠. 자오선이라고 합니다. 자오선. 북극과 남극을 지나는 가장 큰 원을 자오선이라고 하는데, 자오선을 균등하게 잘라서 만든 하나의 이제 길이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1m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이 또는 거리가 이런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리량에서 기본 물리량이 됩니다. 시간도 물론 이제 시작은 태양이 지구를 완전히 한 바퀴 도는 1년을 365로 쪼개고, 그걸 또 24로 쪼개고, 24로 쪼갠 후에 또 뭐 60개로 쪼개서 1초가 됐는데, 일단 그 기준은 1초예요. 1시간도 아니고 1분도 아니고 1초가 모여서 1분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그 기본 물리량에서 거기 기본 물리량이 어디 있죠? 밑에 있네요. 거기서 시간에서요. 시간의 기본 물리량은 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약속이 되어진데, 현대 과학에서는 그거하고 가장 비슷한, 하지만 이제 좀 믿음직스러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거를 360으로 자르고 뭐 24로 쪼고, 그럼 왠지 못 믿어온 구석이 있죠. 정확히 한 바퀴가 딱 언제로 될 것이냐. 뭐 이제 천년 동안 이제 그 날짜를 계산하고 시간을 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에 의해서 가장 근사한 값을 찾긴 했지만, 그래도 좀 아날로그적이고 딱 떨어지는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가장 비슷한 것을 찾았는데, 세슘 원자 이렇게 써요. 세슘 원자, 알칼리 원소인데요. 세슘 원자가 이렇게 막
흔들려요. 그리고 병진 운동이라고 하는데 움직이지 않고 세슘은 고체니까 흔들리는데 그 병진 운동에 1초에 흔들리는 횟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게 정확하게 1초하고 가깝다 해서 세슘 원자가 그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요거는 어디 나와야 돼? 여기다 안 적어놓은 것 같은데 몇 회 진동한 시간을 몇 회 진동한 시간을 1초로 잡았더니 기존에 쓰고 있던 우리 그 태양을 기준으로 한 시간 체계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죠. 그것이 쌓이다가 딱 1초가 되면 가끔 그 0점 조정처럼 그 1초를 가산하거나 감산한다든지 그런 일이 뉴스에 종종 뜹니다. 내일 9시를 부로 모든 컴퓨터상에 1초를 집어넣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는 1초를 뺍니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뜨는데 그것은 이제 컴퓨터는 세슘 원자의 진동수를 가지고서 시간을 해나가는데 이것이 기존의 태양력하고 지나가면 1초 정도 차이가 날 때는 보정을 해줍니다. 그때 이제 그 엄청난 이제 경제나 아니면 IT상의 대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초긴장을 하고 뉴스거리도 되기도 합니다. 자, 그것은 모두 다 태양시라고 하죠. 태양시와 원자를 통해서 만든 시간은 무슨 시라고 했어요? 당연히 원자시라고 하겠죠. 원자시와의 보정, 약간의 차이를 보정하는 순간이다. 뭐 한 2, 3년에 한 번씩 1초씩 가산하기도 합니다. 자, 기본 물리량 보면 길이도 있고 시간도 있고 질량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질량이라고 하는 기본 물리량이 있는데 질량의 기본 물리량은 질량의 본 뜻은 관성의 양입니다. 관성의 양. 질량의 본 뜻은 뒤에 나오는데요. 몇 페이지에 있냐면 4페이지. 그거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관성의 양이라고도 합니다. 관성의 양. 질량의 또 다른 속성이 추후에 발견되는데 중력의 대상, 중력, 힘을 받습니다. 질량이. 그래서 질량의 크기를 확인하는 방법은 중력을 얼만큼 받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질량을 확인합니다. 질량을. 예를 들어서 600N의 힘을 받는 질량은 대략입니다. 대략 9.8을 안 곱하고 그냥 10을 곱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아마 대략 60kg의 질량일 것이다 라고 짐작하고 더 나아가서 해석을 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60kg이 아니라 정확히는 60kg 중이다 라는 말도 들어보셨음직해요. 60kg 중은 60kg의 질량이 받는 중력을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의 대상이에요. 질량은 중력 그 자체가 아니고 그래서 중력을 다른 말로도 표시하면 무게라고도 하죠. 무게. 중력의 또 다른 말은 무게. 무게와 질량은 너무나 다른 개념이고 그래서 중력의 대상이다. 자, 그것은 관성의 양에 나타난 제2차 성질일 뿐이지 질량에 대한 애초의 약속은 아닙니다. 질량에 대한 애초의 약속은 아니에요. 질량에 대한 애초의 약속은 물론 이제 다른 물리량들이 약속된 후에 나온 건데 이런 거예요. 질량에 대한 애초의 약속은 1뉴턴 뉴턴도 아직 약속 안 되었는데 1뉴턴으로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지? 1뉴턴 1kg 1m/s 제곱. 자, 이게 죄송합니다. 설명이 궁색해서. 그러니까 F는 MA 속에서 질량이 정의가 돼요. F는 MA라고 하는 식이 있는데 그 식에서 질량이 정의가 됩니다.
이렇게 에둘러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1N의 힘으로 매 초 속도를 1씩 빠르게 할 수 있는 관성이 좀 무슨 얘기냐면 질량이 크면 클수록 얘가 잘 안 빨라져요. 예. 물론 일정한 크기 1N이라고 이제 고정을 시키고 이 1N의 힘으로 가벼운 물체를 밀면 막 빨라지고 무거운 물체, 우리가 큰 질량이라고 알려져 있는, 파악하고 있는 무거운 물체 큰 질량을 밀면은 얘가 잘 안 빨라지거든요. 예, 얘가 잘 안 빨라져요. 그랬을 때 뭐가 1kg이냐면 1g이 기준이 아니다. 기준 질량은 거기 어디다 써두세요. 3페이지다. 기준 질량은 kg이에요. 킬로그램. 1N으로 매 초 1씩 빨라지게 할 수 있는 관성의 양. 예, 1N으로 매 초 1씩 빨라지게 할 수 있는 관성의 양. 좀 어렵죠? 예. 근데 이 질량이 크면 잘 안 빨라지고 질량이 적으면 쉽게 빨라지는데 이제 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1N으로 1m/s씩, 즉 매 초 1m/s씩 빨라지게끔 하는, 가속도 1m/s 제곱을 갖게 하는 그 관성의 양을 1kg으로 하자. 예, 그래서 관성의 양이란 뜻으로 질량 이렇게 됐다가 이제 처음에는 이 두 개가 같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같다는 것이 밝혀진 것 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기로는 질량의 우리가 만난 모습은 대부분 중력의 대상으로 먼저 만나죠. 예, 관성으로 만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과학서적으로 본래의 의미상으로는 관성의 양이 먼저 정의가 되고 관성의 양에 대한 연구 중에 중력의 대상으로 파악이 되던, 여기 이제 물리량으로 처리가 안 됐던 놈인데 이 친구하고 이 두 개가 동일하고 숫자도 같게 해도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 정리가 되어서,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정리해 주셔서, 예, 이제 동일시에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줄이자면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은 동일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량에 대한 이제 그 시각이 애초에 두 개가 있었던 거죠. 예, 관성 질량으로 먼저 파악을 하다가 중력 질량, 얘도 물리량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비슷하긴 한데 완전히 같은 걸까? 다르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이제 연구나 수학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본 물리량을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예, 전류는 1A가 기본 물리량입니다. 1A. 전류의 세기라고 하죠. 전류의 세기. 이제 이것을 좀 강조드리는 이유는 다음에 전기할 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간대요. 1A를 보통 교재들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A는 1쿨롱이 1초에 흘러간 전류의 세기를 1A라고 설명들 합니다. 예, 이것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편해요. 그러다 보면 쿨롱이 기본이고, 예, 쿨롱의 속도, 쿨롱의 세기, 이동 세기, 이것을 전류로 파악하다 보면 얘가 기본 물리량이 아니라 얘가 처음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될 건데 순서는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위한 고육지책일 뿐이지 1A가 먼저 정의가 되고 1A의 전류의 세기로 1초 동안 흘러간 전기의 양을 우리는 1쿨롱이라고 유도해낸 거예요. 예, 알겠죠? 자, 1쿨롱은 유도 물리량입니다. 1쿨롱은 1초 동안 흘러간 전하량. 분명히 1초 동안 전류가 흘렀으면 저쪽으로 전기적 무엇이기가 갔을 텐데, 예, 그것을 우리는 1쿨롱이라고 약속하자. 1A는 애초에 약속에 정의되고, 그래서 기본 물리량을 이용해서, 기본 물리량 있죠?
뭐 이런 표가 어디 써 있지? 여기